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양식이 불가능했던 어종이 있습니다. 이 어종이 자연적으로 발견될 확률은 수천만 분의 1, 살면서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어종이었는데요. 얼마나 귀했으면 황금시드, 바다의 로또 라는 별명들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로또에 당첨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어종을 양식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가 갖지 못한 이 황금 씨드를 유일하게 손에 넣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한 한국인의 무한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형이 운영하던 양식장에서 일을 시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물고기를 좋아했던 이 청년에게 양식장은 적성에 딱 맞는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즐겁게 일을 이어나가던 중 양식 어종이 장어에서 광어로 바뀌면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미 국민 횟감이었던 광어. 그때는 가격대가 높은 고급 횟감이었지만 이렇게 비싸도 없어서 못 팔 만큼 인기 어종이었던 광어. 장어보다 훨씬 더 잘 팔릴 텐데 도대체 뭐가 고민이었을까요? 그 당시 한국은 한국의 힘으로만 광어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한국 광어 양식장들은 일본에서 수정란을 받아와서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정란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양식장을 운영하기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이게 바로 이 청년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 수정란의 국산화.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해결법이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해결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청년은 자신이 직접 광어 국산화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평소 물고기에 관심을 가지며 쌓아왔던 지식들과 현장에서 직접 광어를 기르며 익힌 경험들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최대한 자연에서 광어들이 산란하는 환경처럼 만들어주기 위해 먹이나 수온 등을 맞춰보았지만 역시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사실 평범한 양식장 직원이 한 번 도전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그때까지 국산화가 안 됐을 리가 없었겠죠. 호기롭게 시작했던 청년의 첫 도전은 그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전문 지식. 뒤늦게 그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공부 중에서도 그의 관심은 오로지 광어 수정란 뿐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양식장에서 광어를 관찰하는 데 쓸 정도였죠. 그렇게 대학 공부와 동시에 양식장 청년의 두 번째 광어 국산화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는데요.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였죠. 그의 은사였던 이영동 교수님. 교수님과 함께 5년 동안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마침내 그는 광어 수정란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광어 수정란의 국산화가 평범한 양식장 직원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물고기를 유독 좋아했던 평범한 양식장 직원. 그는 혜연의 대표 서종표 씨였습니다. 혜연은 전국 광어 양식용 수정란의 80% 이상을 공급 중인데요. 그런데 서 대표가 만든 것은 광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회 중의 명품회인 다금바리의 치아도 길러내며 다금바리의 아버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해도 서 대표님은 한국 양식업계에 한 획을 긋는 업적들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러나 그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기사 하나가 또다시 그의 도전의식을 터뜨려버린 것이죠. 황금 넙치가 잡혔다. 황금 넙치, 즉 황금 광어가 잡혔다는 이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양식하면 대박나지 않을까? 그러나 황금 광어 나타났다 하며 기사화가 될 정도로 귀하디 귀한 몸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황금 광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수천만 분의 1일 정도로 희귀정이었지만 이미 한국 최초로 광어 국산화에 성공한 서 대표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일단 황금 광어를 최대한 모았습니다. 어렵게 모은 황금 광어로 마침내 양식에 도전했지만 2005년부터 4년 동안 길러낸 1억 마리의 광어들 중 황금 광어는 겨우 8마리 뿐이었습니다. 실패, 또 실패.
광어 수정란의 국산화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끝없는 실패가 이어졌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담했던 그의 도전 앞에 한 줄기 빛이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골드시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연구에서는 숨통이 튀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견디기 힘든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주변의 시선. 서 대표님은 연구 끝에 황금 광어가 새끼를 낳게 만드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끼가 황금 광어가 아닌 그냥 광어였죠. 하지만 이런 답답함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점점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수상과학원과 전문가들이 끝까지 그를 믿고 도와줬기에 용기를 가지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2016년 7월 도전을 시작한 지 약 11년 만에 드디어 황금광어에게서 황금광어가 태어났습니다. 1년 3개월 전 태어난 광어들 중 무려 20%가 황금색 광어였죠. 새끼 때는 일반 광어와 같은 색이지만 성체가 되면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황금광어가 다시 새끼를 낳고 또 그 황금광어가 새끼를 낳고 그렇게 세대를 거치면 거칠수록 점점 더 황금광어의 비율이 커져갔다고 합니다. 현재는 3분의 2 이상 황금광어가 나오는 수준에 이르렀고 한 세대만 더 거치면 약 80%가 황금광어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첫 해외 수출에서 7.6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2018년에는 34만 달러, 2020년에는 11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반 광어보다 가격은 2배 정도 비싸지만 그만큼 맛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황금 광어로 회나 초밥을 만들어두면 고급스러움이 한껏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황금 광어 소식에 한국보다 더 설레어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금색을 유난히 좋아하는 중국에서 황금 광어는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10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지만 비싸도 좋으니 팔아만 달라 라면서 중국의 수입상들이 끊임없이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15년에 걸친 황금광어 양식 성공으로 서정표 대표는 2020년 해양수산과학기술상 대상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황금광어 양식이 가능한 곳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 그리고 해연이 유일합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종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에서 무기는 종자 하나하나인데요. 황금광어와 같은 고부가 가치 종자는 우리에게 더없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서 대표님과 같은 종자 용사들이 한국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의였습니다. 안녕.